행복이란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희망을 가질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의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일이다. 행복이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희망을 갖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미국 작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라. 그것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미국 스키 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피키보 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법을 배우라. 내가 이룬 것들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한 그래도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행복은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이른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운동이나 등산을 마친 후에 시원한 생맥주, 하트가 그려진 연인과 아내의 문자, 아빠 힘내세요라는 아이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의 목록을 적어보라. 이미 충분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퐁트넬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더 큰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협력개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93시간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되며 회원국 평균 1749시간보다 450시간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이제는 적당히 일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루에 10분 이상 하늘을 바라보라.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라. 따뜻한 커피를 마셔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낚시를 하라. 낮잠을 자라. 친구와 수다를 떨어라. 일벌레가 되지 말고 행복벌레가 되어보자. 낮에는 너무 바빠 근심이 없고 밤에는 너무 졸려 걱정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온전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40년 이상을 행복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렇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뚜렷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마도 가장 근접한 정의라면 행복이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낮에는 일에 취하고 밤에는 잠에 취하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랠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매사에 즐겁게 일하고 또 자신이 해놓은 일을 기쁘게 생각하자. 행복을 자신의 손안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항상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준 후에야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했던지 알 수 있다. 영국 일간지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현상 공모하였다. 그 결과 1위, 이제 막 모래성을 완성한 아이. 2위, 아기를 목욕시킨 후 눈을 맞추고 있는 엄마. 3위, 세밀한 공예품을 완성한 후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 어려운 수술에 성공해 죽어가던 한 생명을 구한 의사로 조사되었다. 행복이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바로 우리 옆에 있다. 행복을 잃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복이란 항상 분에 넘치는 것이니까.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헨리 벤 다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 불리는 상품은 없다.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지만 돈과 같아서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행복할 때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현재를 즐겨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라고 노래했다. 행복한 인생에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카르페 디엠. 행복해지고 싶다면 현재 충실해라. 둘째,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셋째,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라. 행복에서 불행의 거리는 고작 한 발짝밖에 안 되지만 불행에서 행복의 거리는 매우 멀다. 튀니지의 초대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매일 웃으면서 살 테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올라간 입꼬리와 젖은 입꼬리만큼의 거리에 불과하다.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웃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1시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라.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아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행복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쾌락적 행복. 신경 중추계의 자극과 만족을 통해 느끼는 원초적 즐거움으로 식욕, 수면욕, 알코올 등에 의해 느끼는 행복이다. 둘째, 성취적 행복.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 시험 합격, 목표 달성, 승진 등에 의해 느끼는 행복이다. 셋째, 온전한 행복.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의미를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할 때 생겨나는 즐거움으로 봉사, 헌신, 기부, 사랑, 우정 등을 통해 느끼는 행복이다. 쾌락적 행복보다는 성취적 행복이, 성취적 행복보다는 온전한 행복이 더 깊고 강하게 오래 지속되며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 단계에 해당된다. 평생의 행복을 얻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라. 나는 매일 저녁 모든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넘겨드린다. 어차피 하느님은 밤에도 안 주무실 테니까. 미국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관한 것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일어나도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다. 즉,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것들이며 4%만이 고민할 가치가 있는 걱정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하루의 고민은 10분만 하고 나머지 걱정은 모두 신에게 맡겨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미국 작가 이디스 워터는 이렇게 말했다.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촛불이 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촛불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촛불이 되거나 아니면 거울이 되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행동이다.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다. 영웅이 지나갈 때 박수 쳐줄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미국 언론인 월터 커넌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박사가 되려고 길을 쓴다고 초조해하지 말라. 사람들이 모조리 박사가 되면 마지막 남은 청소부는 재벌이 될 테니까. 스스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면 마지막 남은 사람은 박숫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빈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하루에 하늘 한번 바라볼 틈이 없는 삶, 가을이 와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틈이 없는 삶,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틈이 없는 삶은 절대로 살지 말자. 예의범절이란 마치 수학의 0과 같은 것.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에 붙여지면 가치를 크게 더해준다.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호프만 스탈은 이렇게 말했다. 예의를 지키는 자는 이자로 살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본전을 까먹는다. 우리말 싸가지는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싹수의 방언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싹수가 없다는 말은 나무나 풀의 새싹이 잘못되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된다. 싸가지 없다는 말은 근본이나 버릇이 잘못 형성되어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의 범절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 미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편 세뮤얼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 진리란 언제 어디서고 그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투표로 승리한 적은 거의 없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리는 3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당신의 생각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진리란 대개 처음 나타났을 때는 불청객이요 이단이다. 다수란 때로 바보들이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아버지는 보물이요 형제는 위안이다. 그러나 친구는 보물과 위안이다. 말없이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진정한 친구 1명은 행복, 2명은 행운, 3명은 하늘의 축복이다. 평생 함께 갈 친구를 3명 이상 만들어라. 우정은 인생의 둥지요, 희귀한 보물이요, 따뜻한 신앙이다. 벤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고 선택된 몇 명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친구란 나의 슬픔과 불행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자이다. 하늘 아래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나 또한 그 사람의 슬픔과 불행을 내 등에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다. 나는 친구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이다.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로제토 마을이 있다. 이곳에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가 없으며 범죄율과 자살률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55세 이하는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없고 65세 이상도 심장마비 사망률이 미 전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오클라호마 의대 스튜어트 울프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로제토 마을의 건강 비결은 유전, 환경, 식생활, 운동 같은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친밀한 유대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좋은 친구는 기쁨과 행복을 2배, 10배로 만들어준다. 스웨덴 속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로 나눈 기쁨은 2배나 더 기쁘고 서로 나눈 슬픔은 절반밖에 슬프지 않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2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친구란 나의 부름에 대한 메아리라고 말했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나를 갖는 것이며 2개의 육체가 하나의 영혼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간절한 목소리로 메아리를 불러보자. 이 세상에는 3가지 친구가 있다. 하나는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이고 또 하나는 그대를 잊어버린 친구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이다. 관포지교는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을 의미하며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깊은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고 인정해주던 포수가가 죽자 관중은 이렇게 말하며 애통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였다. 세상에는 3가지 친구가 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를 알지 못하는 친구, 그리고 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친구이다. 우정을 맺으려면 관포지교의 친구를 만나라. 한 명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청춘 시절을 신선하게 새벽처럼 유지시켜 준 것은 결국 우정뿐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훌륭한 우정만큼 멋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고독에 빠졌을 때 청춘의 향수가 나를 엄습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학창시절의 우정 때문일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실한 친구를 찾는 것이다. 1000명의 친구들, 그것은 적다. 단 1명의 원수, 그것은 많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부침성 있고 몇 사람에게 친절하고 한 사람에게 벗이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친구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만 원수는 아무리 적어도 많다. 100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원수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래 찾아야 하고 잘 발견이 안 되며 유지하기도 힘든 것이 친구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간다.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유지하기도 어렵다. 친구란 오아시스요, 산삼이요, 유리 그릇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진실한 우정을 맺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마음에 든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마라. 친구를 만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 잠자는 나그네와 같다. 영국에는 집을 사지 말고 이웃을 사라는 속담이 있다. 덴마크에는 이웃 없이 지낼 만큼 돈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속담이 있다. 친구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벼랑 끝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영국의 목사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 한 사람 없는 인생은 목격자 없이 맞이하는 죽음처럼 쓸쓸하고 비참하다. 오랜 친구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는 1,700여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친구 숫자와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친구가 5명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다는 응답이 40%에 불과했다. 친구 숫자가 6명 이상을 넘어가면 행복을 느끼는 비율도 함께 높아졌고 10명을 넘어가자 행복하다는 응답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그들 앞에서 바보가 되어도 좋은 친구를 10명 이상 만들어라. 그대의 친구를 말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자기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듯이 친구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물든다는 근주자적, 근묵자흑을 명심하고 항상 좋은 친구와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진정한 위로란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고 묻는 것이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간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격려, 위로가 힘내라는 말일 것이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형식적, 상투적인 인사말에 그쳐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많이 힘들지. 자기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줄 알았던 남자가 여기 누워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실력과 재능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신뢰와 진실된 마음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과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그것이 인생과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정종현 시인이 쓴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란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좋은 친구 역시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나는 꽃봉오리요 노다지다. 저절로 우정이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우정을 찾아 나서라.